네, AI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코스닥이 1%나 상승하는데 2차는 사실상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지수는 오늘도 쉬어가고요. 두 분께 전략 듣겠습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 대행 부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시장이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안에서도 기회가 여전히 많은 건지 조금은 헷갈리는데요. 우원명 부대표께 먼저 첫 질문 드립니다. 어제 중동 불안이 처음 있었고요. 이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다시 인플레 재고조되나? 라는 걱정이 좀 들었던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있었던 북한 도발 관련한 이슈까지 소화해내면서 지수는 약한 모습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10주 랠리 깨질 듯 합니다. 그냥 쉬어가는 거 맞습니까? 부대표님? 그래서 저는 일단 쉬어가는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싶고요. 사실은 피복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은 연말을 지나고 연초 지나면서 사실은 조금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축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주가들이 조금 빠지는 상황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를테면은 워낙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앞서간 느낌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 기대는 이제 금리 인하 더 많이 해줄 것 그렇죠. 같다. 빨리. 조금 빨리 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예. 좀 앞서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파월 의장의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장이 좀 앞서간 미리 좀 많이 좀 앞서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제 다소 이를테면 조금 안정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주춤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걸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연초 들어서 조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당연히 여전히 유지가 되겠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이제 금리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시장이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움직이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방향성이 이미 정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속도의 문제 때문에 그때 또 기대감이 조금 약해지는 과하게 됐을 경우에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또 기대감이 또 다시 또 커지게 되면 다시 시장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진행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과도하게 기대했던 부분들의 어떤 되돌림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만 본다라고 친다면 급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완만하게 좀 조정을 받고 좀 기간이 좀 필요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수의 움직임은 좀 갖춰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일단 시총 상위주 쪽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일 그 어떤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연초 들어서 시장 흐름들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는 수급들이 상당히 계속 쏠려 다니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CES나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그런 연례 행사들이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매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또 거기에 걸맞는 기술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거기에 이제 또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개별 종목이나 이런 중소형들을 매매하기에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승이 또 이런 부분들을 방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코스닥에는 9조의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소 대비 활발한 거래가 좀 이어졌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모멘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차 의원님께 이 질문 드려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에 시작되고요. CES 마찬가지입니다. AI 반도체 쪽으로는 주 후반에 조금 탄력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매기가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해서 이 모멘텀과 실적 다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쉬어줘야 또 2보 전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쉬는 듯해도 별로 그렇게 쉬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쉰다라고 그러면 보통 한 3, 4% 정도 빠져줘야 되는데 많아야 한 2% 정도? 거의 제자리 정도? 거의 제자리 정도. 이건 굉장히 좀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일명 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2월 달에 지금 거침없이 달려왔던 것들을 생각한다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m를 달리고 나서 정말 체력이 저처럼 약한 사람들은 숨을 헉헉헉 쉬어야 되겠죠. 하지만 체력이 강하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숨 한두 번 쉬면 횡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어떤가요? 똑같이 100m를 달렸는데 헉헉헉 쉬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수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4, 5%씩 빠진다라면 네. 저처럼 젖을 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례 행사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 C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기대감을 가질 거는 그렇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반영된 거예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두 섹터가 올해 가장 유망하다고 보는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가들이 올해 예상하는 섹터 중에 반도체는 단연 1위고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헬스케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이벤트 드리븐의 이후에도 주가가 조정을 크게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물론 2차전지 종목들 몇 종목들이 올라갑니다만 네. 아무래도 수급 이슈가 가장 강한 모멘텀이죠. 어떤 특별한 재료라기보다는 네. 특정 종목이 수급 이슈로 올라오면서 다른 것들을 제대로 끌어주지도 못한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 이벤트 드리븐 이후에도 중기적으로 반도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올 한 해 내내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지수 살아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기초 체력이 지금 굉장히 탄탄하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순환매 움직임 안에서 AI 반도체에서 오늘 조금 전에 애프터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로 갑자기 이렇게 매기가 움직이는 듯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바토턴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지 반도체가 살짝 쉬어갈 때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힘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결국 이것은 트레이딩 자금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2차전지 내에서 모든 업종이 한 번 돌 때 몇 개월이 걸렸죠? 한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2차전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미래 이제 전고체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한 번 다 올랐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관련주들까지 이제 샅샅이 다 뒤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현명해지셨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수연 앵커 얘기처럼 소프트웨어가 안 올랐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가 이제 딱 어느 순간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시고 네. 묵직하게 보시려면 SK하이닉스 제가 엊그제 애플 때문에 빠질 때도 뭐가 쉽사라고 MTN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묵직하게 지금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가 돈다.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순환매가 돌 때는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꺾이지 않았을 때요. 근데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가 지금 60만 원대 초반까지 꺾이고 나니까 더 이상 순환매가 안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심에 있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반도체는 결이 좀 다르죠. 반도체가 결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통합 반도체로 본다라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한 순환매는 계속 트레이딩 자금들이 돌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 들어봤고요. 그러면 그 단기 자금의 빠른 움직임에도 우리가 편승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해서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또 우원명 부대표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 락업 물량 풀리면서 크게 빠지네요. 오늘 7% 가깝게 빠지면서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대금 3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보였던 조금 전 브리핑에서 드린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 13%의 급등 24만 1,000원의 신고가를 경신하고 현재는 하락 반전도에 4%가량 빠져요. 물론 5일선은 지키긴 하는데요.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제까지 다시금 반등 주나 싶었는데 또 꺾이네요. 이 변동성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뭐 개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3개월 보유의 수혜제 물량이 나왔잖아요. 네. 대략 44만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신규주들은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특히 이제 3개월이나 6개월에 그 락을 거르는 물량들이 제일 많은데 보통 1개월도 많긴 하고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나오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을 팔아요. 나오면 팔거든요. 그래서 좀 올랐어야죠, 그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사익실현 적은다. 욕구가 근데 올라도 있죠. 팔고 빠져도 팔고 이제 같이 팔거든요. 나오게 되는 네네. 물량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 수급적으로 당연히 오늘 뭐 나오는 물량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는 당연히 좀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좀 빠진다고 판단이 되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좀 강하죠. 이제 투자 경고가 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위아래로 이제 그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단기적인 어떤 수급 모멘텀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어떤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하는 단기 자금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일정 관련해가지고 아주 짧게 매매하는 그런 자금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이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월달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내에서 보유수가 해제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량도 많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 총 41개 종목이 한 3억 5천여만 정도 그 물량이 이제 풀릴 걸로 네. 1월달에 보니까 예고가 돼 있는데,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 물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풀리더라도 파는 물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량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신규 등록된 이후에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1개월이 되는 시점에는 물량이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파는 물량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주식과 연관된 채권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이 경우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네.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거는 종목마다 그 내용도 다르고 일정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의 어떤 일정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물량을 체크하시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인지 아닌지를 가늠하시고 만약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나오기 전에 미리 파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좀 손실을 좀 덜 보고 좀 남았던 수익이 났던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개별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주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초반부터 분위기 좋았던 쪽 이번 주에요. 우주항공 쪽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우주항공은 방산까지도 함께 끌어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은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이거 빨리 제정해야 된다. 국회에서도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 모멘텀 게다가 전 세계 우주 개발과 관련된 과제들은 올해에도 정부가 아니라 민간 위주로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리포트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이 우주항공 오늘 주가만 놓고 보면은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 여전히 정책 모멘텀 플레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세요? 정책 플러스 방산까지부터 같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 우주항공 작은 기업들 말고 예.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우주 쪽에 이제 개발 모멘텀이 있죠. 이것들은 또 한편으로 보면 방산도 같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위성과 관련해서 저궤도 위성 통신과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발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하나에로스페이스예요. 한국항공우주가 그동안에 이제 이것을 발사를 했지만 이것이 하나에로스페이스로 이관이 됐거든요, 작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한다. 이건 민간이 이제 어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간 주체는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라 하나에로스페이스다. 그리고 우리가 저궤도 군사통신과 관련해서는 하나시스템이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방산과 관련된 우리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면 네. 제가 이제 그 11시 때에서 그 이민수 박사님하고도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네. 방산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그동안 쌓였던 수주들이 전부 다 실적으로 잡혀요. 이제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만들고 그것을 인도하면 매출로 잡히고 그것이 이제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게 원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들마다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그다음에 유도 미사일, 탱크, 심지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두에 들어가는 장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영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방산과 관련돼서는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더 들어오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기존에 쌓였던 수주들이 이제 매출로 잡힌다라는 거. 여기에 위성이 플러스 부가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기준점을 우주 쪽에 잡지 마시고요. 우주 쪽에 잡는 것은 아무래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우리가 연속성이 좀 떨어지죠. 하지만 방산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항공우주는 영업이익률이 4분기 때 무려 12%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라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주 개발에 나선다.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LIG 넥스원은 이제 로봇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방산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들썩였잖아요. 네. 북한 관련 도발 이슈가 이제 갑자기 한 12시 50분쯤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연평도, 백령도 그 북방에서 포사격 이야기가 나오면서 훈련 굉장히 좀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꺾였고 지금 다시금 이 뉴스 반영하면서 빅텍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통 방산주는 안 움직였지만 이렇게 이 북한 관련 이슈에 움직이는 쪽,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연초부터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많이 네. 커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올해 이제 염두해 두셔야 되는 게 올해가 글로벌 선거의 해다라고 저는 이제 명명하고 싶어요. 우리도 이제 4월 총선이 있죠. 대만 같은 경우 13일 날 이제 그 선거가 있고 중국이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 네.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의 해는 이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해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대선이라든지 총선이 있을 때 이권 단체들의 이제 시위들이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정치인들이 좀 관심을 가질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국지적 도발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딱 도발이 일어나면 빅텍 같은 종목이 움직인다. 이거는 당연히 트레이딩 같은 종목들이고 그 대신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매매하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라면 오히려 이럴 때 오늘 지금 빠지는데 방산주들 모아가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중기적으로 계약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시야를 좀 넓게 갖자고요. 너무 좁게 북한이 도발했다고 오늘 하루짜리 매매를 하실 것이냐 아니면 올해 선거의 해가 된다라면 국지적 도발이 늘어날 것이고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모아가야죠. 저는 그렇게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방산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작년에도 이제 국방비 관련해서 계속 증액하는 이런 각국의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시에도 반응이 없다면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 게다가 우주항공은 덤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할게요. 우원명 부대표께 우주항공 쪽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여쭤보면 AP 위성이 이번 주에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은 살짝 흔들렸지만요. 스타링크 이슈도 있고 앞서서 우리 차 의원님께서도 저궤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시스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 상승 여력 AP 위성 쪽으로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뭐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래량 급증하면서 조금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스타링크 관련된 모멘텀이 일단은 뭐 작용이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이스 X에서의 통신 서비스 제공 관련된 위성을 이제 연초에 좀 여러 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 뉴스 보시면은 이와 관련해서 국내 통신 3사도 역시 이제 스타링크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한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내용으로 본다라고 친다면 AP 위성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 단말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시면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됐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면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AP 위성은 좀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이제 AP 위성 통신 같은 두바이 소재 통신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스타링크에서 그 추진하고 있는 저궤도 위성 관련된 그러니까 이동통신 관련된 그 비즈니스 자체가 이를테면은 통신 서비스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한다라는 측면하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일으킨다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AP 위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바이 소재 그 통신 사업자가 주로 영업하는 지역이 아프리카나 중동 네. 지역, 유럽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엮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P 위성이 정확히 거기에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인발부되어 있는 종목이 AP 위성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를테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분기별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고 친다면 급하게 급등을 해서 금방금방 올라간다기보다는 조금씩 계단식이라도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을 마무리하고 같은 맥락에서 항공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제주항공 5.6%의 상승을 보였고요. 지네어 그리고 대한항공이 살짝 약하긴 했지만 LCC 위주로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행 수요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앞서서 우리 중국 소비 쪽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들으셨는데 해외여행 그야말로 특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올해는 전 세계 여행객 수요가 이제 엔데믹 전까지 다 회복이 될 거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그래서 오늘 강했던 거예요. 어제 여행주들이 살짝 들썩였고 오늘은 항공주까지 실적 기대감을 미리 앞당겨 가나요? 저는 이제 순환
순환매로 이제 도는 건데 순환매.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한항공이 오늘 못 가고 LCC가 간다라는 거예요. 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본 혹시 비행기표 검색해 보셨는지요?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도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 같은 경우 4, 50만 원이었고 LCC는 3,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공이 다 똑같습니다. 50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LCC가 그만큼 훨씬 더 이제 수익이 좀 좋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오늘 대한항공은 비용 때문에 이익이 감익된다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네. LCC 같은 경우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차트는 이쁩니다. 하지만 LCC 같은 경우 우리 코로나 때 막대한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넣어야 돼요. 네. 자, 그럼 정리해드린다면 상반기 때는 돈을 걷어들여서 이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리고 차입금을 갚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재무제표가 그렇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그 4분기도 적자를 나타낼 걸 보거든요. 네.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입금이 4천억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반기 때는 이것을 가지고 일단 빚을 갚자. 아주 좋은 경우다. 그 대신 재무제표가 좋아지려는 것은 하반기다. 따라서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 연속성은 하반기 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속성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4분기 실적 확인하고 연간 흐름 가이던스까지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항공주의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우원명 부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